감사합니다. 네,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 회의 중에 네. 4대강 담합건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제출을 촉구했고 또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랑 협의하여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간사님 어떻게 지금 오전에 협의 못 하셨죠? 네. 네, 오는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좀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액 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신고시장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 감사원이 적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죠. 예. 지금 조사 마무리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예. 조속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때 2009년에 이 19개 증권사가 신고시장 가격 제출한 사례와 신고시장 가격이 결과적으로 일치한 횟수가 19영업일 동안 발견된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담합 행위로 지적을 된 것이죠. 그래서 19개 증권사 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신고시장 가격 정보 제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 아직 그 위원회에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답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채권 매입자는 886억 원의 손실을 받고 매도 대행 증권사는 328억 원의 수익을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적발된 겁니다. 아마 이 조사하고 지금 이번에 그 CD 금리 담합 10개 증권사가 연관된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18일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3개월 동안의 금리에 대해서 좀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이것이죠? 다른 유사 비교 가능한 금리 수준하고 예.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소액 채권 매수의 경우 전담 증권사 19개사가 19일 동안 같은 가격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1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들어가기 전에 11일 같은 경우 동부투자증권 포함하여 10개 투자증권이 증권사 수익률을 똑같이 3.54로 제시했네요. 협회 수익률도 똑같이 3.54가 됐네요. 13일 같은 경우는 10개 증권사 중에 3.25를 제시한 곳이 7개고 결과적으로 3.25가 협회 수익률로 제시됐네요. 16일 같은 경우는 1개사를 제외하고 9개사가 3.25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협회 수익률도 3.25가 됐네요. 3개월 동안 대충 이거 비슷합니까? 지금 그 10개 증권사의 오파 그 가격은 제가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그럼 누가 다 자료를 받을 수 가지고 있어서 그 실무자 산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최근 3개월 만에 일어난 현상이니까 아니면 그전 몇 년 동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난 11일, 13일, 16일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 거였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예. 흐름에서 두드러진 현상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최근 3개월만 이것처럼 증권사 수익률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그전에는 좀 차이가 있었나요? 그 국장님. 그 전에는 이렇게 계속 3개월 고정돼 이런 게 없었고요. 계속 변동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근데 심지어 내 질문 포인트는 증권사 수익률하고 협회 수익률하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현상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3개월만 두드러진 현상입니까? 지금 3개월만.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2009년과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다고 보네요. 근데 지난
지난 2009년하고 좀 다른 거는 이득을 본 집단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득을 보는 집단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주장 아닙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담합을 통해서 자기들은 매도자가 아닌 중개사이므로 담합했다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논거에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이건 뭐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중개사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있냐 없냐. 그러니까 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사를 비피만 받는데 실익이 있냐 없냐 이것은 뭐 조사를 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이 논거 자체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뭐 중개사가 그 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은 뭐 그런 그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네요. 다만 시디금리가 거래의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IRS 금리 수합 거래에서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거래의 경우 은행의 시디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요인 존재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득실이 상응해서 일률적으로 실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그 말씀의 하나하나의 yes, no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걸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 이번에 10개 증권사 중에 이제 결국 이게 이 CD 금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그 대출 금리 여기서 이제 1, 2%를 갖다 얹어서 하기 때문에 서민한테 이제 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은 금리가 활용되는 부분은 여러 군데니까 어느 한 군데만 특별히 저기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겠죠. 특히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쉽게 증권사 중에 이제 아까 이 증권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증권사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 증권사 동부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제트증권, 하나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이 중에 금융지주로 또 묶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은행하고. 그렇죠? 일부 증권회사는 뭐 그렇습니다. 세 군데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바로 우리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투자증권, 하나제트증권, 그 다음에 KB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K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금리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행이. 또 이외에도 저축은행 구조는 예. 조금 더 들여다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개 증권 같은 경우는 그 금융주주의 계열사입니다. 그 은행의 계열사예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투자증권이 우리은행 계열사잖아요. 하나제트증권은 하나은행 계열사잖아요.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예. 어떤 뭐 추정을 하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모든 정확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만약에 그것을 제가 추정하거나 확신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과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협의에 의한 경쟁 제한은 유인, 이익이 없어서 담합으로 성립된다. 소비자 피해 의무가 가장 있는다. 이 중에 어떤 요건들이 성립되면 담합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요인들이 같이 봐야 되는 요인들이라고 봅니다. 뭐 어느 건 배제하고 어느 건 채택하고 하는 것보다도요. 자, 경쟁 제한은 유인 이익이 없고 담합으로 성립된다. 또 소비자 피해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담합으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